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여기 아무래도 402호 것 같아. 여기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 차만? 고프로는 두 사람당 한 대씩 지급될 거예요. 여기가 2층으로 들어가는 곤지암 정문이야. 들어가면 죽는다. 곤지암 공포체 지금 시작합니다. 귀신 살고 있대잖아. 시험에 앞서 방송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다른 데랑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 인터넷에서 나온 게 진짜예요. 여기 뭐야? 지금 일어나고 있어, 진짜야. 우리 나가야 돼. 뭐가? 대장 어딨어? 네, 여러분들은 지금 영화를 80% 보셨습니다. 네, 80% 보셨어요? 스포일러입니다. 예고편은 진짜 무섭습니다. 예고편까지가 무섭습니다. 더 안 무서워요. 진짜 본편 보면 이 뭐지 이게? 약간 이렇습니다. 네. 저기에서 나온 깜놀 포인트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진짜 거의 다 한 영화 한 3분의 2까지 저 깜놀 포인트가 다 나와요. 그래서 예고편 보셨으면 거의 다 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영화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곤지암 정신병원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시작합니다. 어떤 에피소드냐면 초등학생 2명이 곤지암 정신병원을 갔다가 실종된 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이 두 친구가 402호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402호 방문을 막 따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 와중에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되고 방송은 의문의 방송 종료가 됩니다. 갑자기 막 렉이 걸리면서 방송 종료가 딱 돼요. 스틸 걸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유튜버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건 아시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게 주작이 아닌가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봐요. 그 인터넷에 실제로 이제 초등학생 2명이 실종됐다는 그 기사가 떠 있는 걸 보면서 유튜버가 그때 그걸 검색해보면서 딱 깨닫죠. 이제 진짜 실제였네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곤지암 정신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밝은 분위기로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카페에 모여서 젊은 청춘 남녀 6명, 7명이 모여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그 세계 7대 그 공포 장소를 다 탐방해본, 그 중에 한 3군데를 탐방해본 여자 참가자도 있고, 그냥 평범한 간호사 출신의 참가자도 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출신 성분의 젊은 청년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이제 으쌰으쌰 합니다. 낮에 출발해서 곤지암을 가는 길에 수상 스포츠도 한참 즐기고 갑니다. 뭐 그렇게 뭐 즐기면서 하하호 즐겁게 하면서 가는데 도착을 해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꾸립니다. 이제 뭐 정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뒤로 들어가야 된다면서 산 중턱, 이상한 공터 같은 데다가 베이스 캠프를 꾸리고 생중계 장비를 막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고프로가 뭐 어떻다 하면서 1인당 카메라 장비를 뭐 거의 한 서너 대씩 달아줘요. 병원 그 정문 앞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오프닝 멘트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뭐 그냥 화기애애해요. 2층에 도착해가지고 그 2층에서 이제 곧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탐방을 시작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뒤에 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힙니다. 방송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애들 퍼뜩 놀래가지고 야 하면서 놀라는 모습들이 생중계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감은 있어요. 되게 무서워. 그러면서 얘네들이 귀신을 부르는 강령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한 30초 지났을까? 조용한 고요함이 이어지는데 갑자기 촛불이 확 꺼지더니 막 방울들이 흔들립니다. 막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러면서 막 흔들려요. 애들이 막 미쳐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막 다 뛰쳐나갑니다. 다 뛰쳐나가는데 이제 그 핵심 멤버 2명이 이제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대장이랑 이제 소통을 합니다. 야 진짜 대장, 진짜 애들 완전 깜빡 속아 넘어갔어. 진짜 애들 리액션 장난 아닌데 그 샬럿이라는 애를 좀 더 이렇게 한번
한 번 더 이렇게 자극시켜가지고 더 리액션을 뽑아내보자. 그래서 조회수 팍팍 올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다져요. 의지를 다지는데 이제 그때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험실, 치료실 같은 데를 들어갔는데 관짝 같은 게 이렇게 막 벽에 있습니다. 연출을 해요. 그 내부자 2명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내부자 2명이 연출을 합니다. 그 구멍 뚫린 관 같은 데다가 손을 딱 집어넣어보고 누가 막 당기는 느낌을 막 당기는 연출을 막 해. 걔가 남자애가 그래가지고 야 누가 여기에서 잡아당겼어 이러면서 막 겁먹어가지고 막 혼비백산하는데 그 중에서 여자애가 한 명이 그 안에다 손을 넣어보는데 진짜 끌어당기는 거야. 빵! 그래서 그 아까 예고에서 보신 그 장면이 그 장면인데 너무 막 무서워. 근데 막 뭐지 그 스카프도 막 날아다니고 장난 아닌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막 혼비백산해요 막. 그래서 막 애들이 막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나 다쳤지 않냐? 그래서 그 중에 2명이 또 이탈을 해서 떨어져 나가서 가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 기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인형의 위치가 바뀐다던가 뭐 그 2명 떨어져 나온 친구들이 막 이상한 장소를 계속 헤매다가 결국 귀신에 홀려가지고 뭐 죽임을 당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에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뒷부분 30분에는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대장까지도 자동으로 이렇게 송출 걸어놓고 이렇게 나와서 가다가 이제 또 공포스러운 상황을 막 맞이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부분 마지막 그 몰아치는 그 30분의 그 서스펜스가 상당히 무섭긴 해요. 진짜 상당히 무섭습니다. 무서운 얘기는 거기서 끝이에요. 막 빨려 들어가고 막 뭐 거치해 놓은 카메라에 귀신 잡히고 무서운데 근데 보고 나면 그 무서운 잔상이 거의 안 남습니다. 그냥 그 파라노멀 액티비티나 그 블레어 위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외국계 그런 어떤 공포 영화들은 보고 나면 되게 막 뭔가 찜찜한 게 남고 공포가 남아서 진짜 며칠 동안 막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러는 케이스도 조금 있는데 이건 뭐 그런 게 진짜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눈알 외계인 되는 건 좀 무섭. 네 맞아요. 그건 좀 무섭습니다. 캠 그 제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딱 유행글이에요. 유행글인데 딱 그 느낌으로 이럽니다. 진짜로 진짜 그래요. 깜짝 놀랐어. 그 장면에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맥락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스토리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스토리는 다 말씀드렸고 진짜 뒤에가 없어요. 말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말로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똑같아. 네. 말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그 서스펜스 무서움은 그냥 그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거 스토리상으로 엮어내기가 어려운 게 이게 개연성이 없어서 스토리를 연결해서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진짜 그냥 무서운 것만 계속 이렇게 나와요. 영화 보고 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곤지암 먼저 한마디로 영화를 일축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싹하고 깜놀하고 정말 미친듯이 무서워서 오줌을 지릴 줄 알았는데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공포씬은 조금 볼만했습니다. 뭐 개연성이 너무 없어서 공감도 잘 안되고 뭐 그것마저 끝나면 진짜 남는 게 1도 없습니다. 예고편을 보셨다면 영화의 절반을 본 것이고 나머지도 그저 깜놀하게 만드는 정도의 무서울 뿐 무서울 것도 재밌을 것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판타지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포에서 조금 이렇게 멀어지게 되네요. 이 영화의 장점, 클로버필드나 블레어 위치 같은 기록 영상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감은 정말 극강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어떤 사람들의 리액션 그리고 현장을 그 사람의 몸에 달린 그 캠코더로 직접 그 내부를 탐방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감은 들 수 있어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포감, 서스펜스를 극대화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이게 끝입니다. 이 영화의 좋은 점, 장점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단점을 지금부터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액션 캠 앵글이 장점이자 단점이 됩니다. 게다가 VR 앵글까지 있어요. 거치 캠 앵글도 있고요. 뭔가 알 수 없는 장치를 계속 설치를 하고 그 앵글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산만함의 극치를 달리게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귀신 역할 캐릭터들의 개연성이 너무 없습니다. 원장은 단 한 번 노출이 안 됩니다. 그냥 사진에서만 무서운 표정 짓고 있고 자료화면에서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무서운 주된 포인트는 원장인데 원장이 안 나와요. 그나마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괴물 역할의 캐릭터는 정신병동에서 실험실 고문을 당했을 것 같은 귀신이 한번 나옵니다. 근데 그것 말고는 설득력 있는 귀신들이 안 나와. 마지막 부분에 좀 한 명 귀신이 나오는데 워낙 괴물처럼 변해 있어가지고 뭐 이게 원장이야 누구야 뭐 이런 느낌도 별로 없습니다. 교복 귀신이 중간에 갑자기 갑툭튀 하는데 그것도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장이 탁구를 즐겨 쳤다고 탁구공 소리가 좀 나오는데 그렇게 안 무섭습니다. 이것도 탁구공 소리 탁탁 튀기는 거. 세 번째 단점이
장소를 초월합니다. 장소를 초월해버려요. 아니, 물론 이제 공포의 귀신에 홀려가지고 뭐 여기저기 끌려다닐 수야 있겠는데 개연성 없이 흘러다닙니다. 애들이 막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다가 뭐 한 군데를 헤매는 거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헤매다가 갑자기 원장실로 소환을 당합니다. 급 소환을 당해요. 이유도 몰라요. 의미도 없어요. 뭐 니주도 없고 뭐 어떤 그런 설정도 없습니다. 갑자기 소환돼요. 그러고서 귀신 보고 무서워하다가 갇혀있다가 끌려가고 죽고 막 이래요. 뭐 뒤끝이 좀 구리죠. 요런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똥 싸고 휴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휴지에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변기를 봤어요. 근데 변기를 봤는데 내가 싼 똥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뭔가 황당스러움. 분명히 내가 변을 봤어. 변을 봤는데 응가가 없어. 그리고 화장지에 뭔가 묻어나오지도 않아.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그냥 어리둥절한 느낌이죠. 네.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게 뭐지? 싶은 생각. 이런 착각이 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설정도 조금 난해합니다. 그 생방송을 한다고 그 대장이 중간에서 방송을 계속 끊습니다. 애들이 막 이렇게 무서워서 하는데 자 여기서 나가서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자 라고 하면서 계속 무전을 쳐요. 이게 흐름을 굉장히 끊어먹습니다. 엄청나게 끊어먹어요. 스토리텔링을 계속 이야기를 보고 있고 싶은데 계속 끊어먹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보다가 계속 이래. 야, 자 이제 다 됐으니까 자 인서트 내보내고 있을 테니까 자료화면 내보내고 있을 동안에 너 포인트로 이동해. 다음 거 준비해. 계속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자꾸만 이게 무슨 메이킹 필름 보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이상해요. 어쨌든 평가를 여기까지가 이제 단점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단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묘사하는 서스펜스라던가 이런 무서움을 주는 깜짝깜짝 놀래키고 무서움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는 굉장히 탁월해요. 깜짝 놀래키는 거 워낙에 이제 뭐 그 공포 영화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이다라고 하니까 그런 놀래키는 장치들은 굉장히 무섭게 잘 만드셨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이렇게 그 후레쉬 비추고 있으면 여기 비췄다가 저쪽 비추니까 귀신이 있는 뭐 그런 거. 그리고 여기 비쳤다가 소리 들려가지고 다시 그 귀신을 딱 봤는데 스크크 소리 막 나고 막 이런 거. 네, 여기까지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이제 봤는데요. 총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봤냐면 아침에 조조로 봤어요. 조조로 6,000원, 조조로 예매를 하니까 6,000원이더라고요. 6,000원에 CJ 포인트까지 써가지고 보니까 CJ 포인트가 5,000원 쌓여 있었거든요. 그거 보다 보니까 이제 1,000원에 보게 됐습니다. 영화값만 놓고 보면 1,000원에 봤으니까 뭐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의 오싹함, 요 정도 엔터테인먼트면 나쁘지 않게 즐기고 왔어요. 초반부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잡설이 진짜 너무 많았습니다. 곤지암으로 가는 길은 수상 유원지가 많아서 놀아요. 근데 노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하고 영화 시작 30분 가까이 지나서야 곤지암 정신병원 앞에서 오프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공포인 거야.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돼? 밝은 분위기는 그냥 그 카페에서 끝났는데 계속 왜 보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길이 뭐 무섭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앞대가리가 너무 길게 느껴졌고 중간 부분도 좀 길어요. 애들이 공포를 체험하는 공간에 들어가고 디렉터가 계속 명령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 마치 예능 프로 찍듯이 내부를 탐방해 가는데 이게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흐름이 자꾸 끊겨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케이 컷! 여기에서 이제 다음 씬으로 넘어가!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고 흐름을 끊어버리니까 이게 긴장이 자꾸 풀리는 거예요. 씬마다 계속 긴장이 끊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순수하게 겪는 어드벤처와 그런 공포가 되게 좋은데 프로듀서가 중간에 계속 끼어들면서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그런 전개 방식은 이제 방송을 만드는 메이킹을 보는 건지 아니면 영화를 보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헷갈리게 만듭니다. 개연성 없이 귀신들한테 휘둘리다가 다 죽어 자빠지고 끝나버리죠. 대장은 시간여행도예요. 진짜 마지막에 보면 요건 좀 스포일러인데 대장이 스포일러를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귀신한테 잡아먹히는 장면을 미리 봐요. 미리 보고 지가 걸어 들어가서 거기서 잡아먹힙니다. 골 때려요, 그것도.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 타임리프를, 왜 그런 차원의 이동을 봐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 얘가 뭐 귀신이 이상한 초자연 현상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계속 애들이, 야, 이게 무슨 초자연 현상이야. 뭐 기이한 힘이 흐르는 것 같아. 이런 드립은 치긴 하는데, 그런다고 뭐 이야기가 맞게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본 영화의 주관적 시선도를 판가름하는 정곰 토마토 지수 오늘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곰 토마토 지수는 100점 만점에 15점 드립니다. 네. 공포씬은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고 신선한 느낌은 출연자들이 카메라로 도배를 하고 공포 체험을 하는데 실체는 안 보이고 맨 이상한 소품들만 보다가 끝이 납니다. 일본 공포 영화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인형 소품은 단지 정신병원에 있었던 사람이 안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목이 되고 알 수 없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또 뭐며 에필로그도 없어요. 아무리 픽션이라고 해도 마지막에 뭐라도 하나 포인트라도 있어야지 재밌지 않았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리뷰어분들은 이 영화에도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데는 가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
뭐 그런 메시지 누가 모르나요? 트렌디한 공포 영화는 맞지만 뼛속 깊은 공포를 선사해주기에는 너무 허술했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볼 시간에 차라리 정말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을 방문한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는 게 좀 더 무서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공포 영화를 거의 처음 영화관에서 보다시피 해서 봤는데 처음 들어갈 때 겁나 무서워서 오줌을 지를지도 모르겠다라는 공포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뭘 본 건가 싶은 의문만 잔뜩 안고 온 시간이었네요. 어릴 적부터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자라온 분들이라면 영화가 가지는 현장감 때문에라도 재밌다고 공포스럽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제가 너무 어른이 되었나 봅니다. 피터팬은 아니었나 봐요. 진짜 공포가 와닿지 않는 영화였습니다. 블레어 위치는 한번 더 볼까 싶네요. 뭐 파라노멀 액티비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그것들이 한 10배는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이었습니다. 곤지암 샬롯이 혼자 이상한 방에 있는데 앞에 이상한 시체가 움직일 때 너무 무섭대요. 맞아요. 그거 진짜 무서웠어요. 앞에 이상한 시체. 그때는 진짜 서스펜스가 진짜 무섭기는 그 이후부터는 진짜 무서웠는데 그게 맞습니다. 이게 몰아가는 게 앞에가 좀 너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아쉬웠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